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뇌 태교 동화 중에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토토의 시리로군요. 따다닥 따다닥 딱따구리 한 마리가 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나무는 너무 간지러워 이파리를 파르르 떨었습니다. 딱따구리가 날아간 자리에는 하트 모양의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소년과 소녀가 숲에서 만났습니다. 소년은 하트 무늬가 새겨진 나무를 가리키며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내 마음이 새겨져 있네. 소년과 소녀는 손을 잡고 숲을 거닐었습니다. 나무는 어린 두 연인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에 새겨진 무늬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년과 소녀가 숲을 떠나고 얼마 안 있어 젊은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두리번거리던 나무꾼의 눈에 하트가 새겨진 멋진 나무가 들어왔습니다. 나무꾼은 미소를 지으며 도끼를 꺼내 들었습니다. 잘려진 나무는 트럭에 실려 숲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토막으로 나뉘어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하트 무늬가 새겨진 나무 토막은 어디로 갔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조용한 호수마을에 인형극이 한참입니다. 목각쟁이 노인이 실을 당길 때마다 목각 인형 토토는 깡충깡충 제주를 넘고 빙글빙글 춤을 춥니다. 토토의 몸에는 실이 많이 달려 있어 아주 작은 동작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룩실룩 엉덩이 춤은 물론이고 슬픈 연기를 할 때면 눈꺼풀까지 파르르 떨리곤 합니다. 꼬마 관객들이 박수를 치고 토토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합니다. 토토야, 오늘도 참 잘했구나. 공연이 끝나면 노인은 토토를 앞에 앉혀놓고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노인과 토토는 오래전부터 쭉 이렇게 떠돌아 다녔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 토토의 인기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관객이 점점 줄었습니다. 인형극 말고도 재미있는 것들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슬슬 그만둘 때가 온 것 같구나, 토토야. 노인은 토토의 가슴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토토 가슴에 새겨진 하트 무늬도 이제는 세월에 쓸려 희미해진 지 오래입니다. 어느 날 노인은 인형극에 쓰이던 도구들을 커다란 박스에 담아 창고에 넣었습니다. 거기엔 토토도 들어있었습니다. 나가고 싶어. 혼자 있기 싫어. 하지만 토토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누가 실을 당겨주기 전까지는 쪽창으로
별빛이 새어들었습니다. 저 중에 내 별도 있을까? 밤하늘엔 별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목각 인형의 별은 어디에도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별들이 속삭였습니다. 토토, 일어나. 안 돼. 난 움직일 수... 토토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별들이 토토의 몸에 달려있던 실들을 당겨주고 있었습니다. 토토는 박스에서 기어나와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별들이 제잘거리며 실을 당기자 토토는 폴짝폴짝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토토, 이제부터 뭘 할 거니? 별들이 물었습니다. 친구를 만나고 싶어.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줄 친구가 필요해. 그런 친구는 너 스스로 찾아야 돼. 우리는 실만 당겨줄 뿐이야. 토토는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밤새 들판을 가로질러 걸었지만 토토는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처음 보는 바깥 세상이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토토는 사슴도 만나고 토끼도 만났습니다. 안녕, 난 토토라고 해. 내 친구가 되어줄래? 그건 좀 곤란해. 우린 실을 당겨줄 수 없거든. 토토는 약간 실망했지만 계속해서 길을 걸었습니다. 토토, 이제 우리 좀 쉬어야 돼. 날이 밝아오자 별들이 말했습니다. 토토는 어쩔 수 없이 바위 틈에 앉아 별이 뜨기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토토, 내가 실을 당겨줄게. 바람 덕분에 다시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토토는 높은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점점 먼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는 새들이 실을 당겨주었습니다. 도시를 지나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친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꼬마 녀석들이 토토를 잠깐 갖고 놀다가 놀이터에 버리고 간 게 전부입니다. 어딘가 꼭 있을 거야.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줄 친구가. 토토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춤을 췄습니다. 어느새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토토, 우린 이제 남쪽으로 날아가야 돼. 토토의 실을 당겨주던 새들이 말했습니다. 꼭 가야 돼. 우리 헤어지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내년 봄에 꼭 다시 만나자. 새들은 토토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멀리 날아갔습니다. 토토는 별들이 실을 당겨줄 때까지 차가운 눈밭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늙은 나무꾼이 나타났습니다. 옳지, 여기 땔감이 있구나. 나무꾼은 토토를 주워들더니 실을 뚝뚝 떼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짐칸에 휙 던져놓고 트럭을 몰았습니다. 짐칸에는 토토 말고도 크고 작은 땔감들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나무 토막이네. 어쩌다 잡혀왔니? 다른 땔감들이 물었습니다. 토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들려주었습니다. 땔감들은 혀를 차며 한마디씩 중얼거렸습니다. 찌찌, 실까지 다 뜯겼으니 이제 영영 못 움직이겠구나. 게다가 이제 곧 난로에 들어갈 텐데, 찌찌. 그때였습니다. 비탈길을 내달리던 트럭이 기우뚱하는 바람에 짐칸에 실려있던 땔감들이 와르르 쏟아진 것입니다. 땔감들은 대굴대굴 굴러 강으로 떨어졌습니다. 토토, 넌 운이 좋은 녀석이구나. 덕분에 우리도 탈출했어. 넌 꼭 친구를 찾게 될 거야. 희망을 잃지 마. 땔감들은 제각기 둥실둥실 흩어졌습니다. 토토도 강물에 실려 한없이 떠내려갔습니다. 강이 얼기 시작할 무렵이 되었어야 토토는 어느 강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겨울이 깊어갔습니다. 다시 봄바람이 불고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남쪽으로 날아갔던 새들이 돌아와 토토에게 다가왔습니다. 토토, 우리가 왔어. 이제 우리가 실을 당겨줄게. 이젠 그럴 수 없어. 실이 없어졌거든. 새들은 슬퍼하며 한나절을 위해서 빙빙 맴돌다가 떠났습니다. 새들이 가고 난 다음 어디선가 늙은 개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개는 토토의 얼굴을 핥고 킁킁거리더니 갑자기 덥석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강기슭 저편에 있는 아담한 통나무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통나무 집에는 어느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라르고, 또 뭘 물어왔니? 어머, 목각인형이네. 오두막집 부인은 토토를 깨끗하게 씻어 난로가에 말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목각인형이잖아. 요즘도 저런 인형이 다 있네. 라르고가 물어왔어요. 너무 낡은 것 아니야? 이상해요. 왠지 낯익은 느낌이에요.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면 잘 갖고 놀겠죠? 남편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은 볕이 잘 드는 창가에 토토를 앉혀 놓았습니다. 토토는 집안 풍경과 창밖 풍경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부부는 언제나 손을 꼭 잡고 강기슭을 거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라르고와 함께 거실에 앉아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 오래오래 머물고 싶어. 아니, 영영 떠나지 않을 테야. 토토는 부부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부인은 아이처럼 토토를 갖고 놀았습니다. 넌 누가 만들었니? 어쩌다 여기까지 왔니?
부인은 손가락으로 토토를 쓰담쓰담 하면서 소곤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토의 가슴팍을 만지작거리던 부인이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토토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하트 무늬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손끝에 전해지는 미세한 감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 꼭 하트 무늬 같구나. 부인은 토토를 품에 꼭 껴안았습니다. 토토는 그 품에 오래도록 안겨 있고 싶었습니다. 참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졸음이 몰려오더니 토토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제껏 한숨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잠은커녕 졸음도 느껴보지 못한 토토였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품에 안기자마자 졸음이 한꺼번에 몰려온 것입니다. 토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잠들었을까? 눈을 떠보니 사방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혼자라는 느낌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토토는 부인의 다정한 음성을 들으며 다시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재미있는 얘기 들려줄까? 옛날에 엄마가 아빠를 만났을 때 얘기야. 그땐 우리 둘이 다 어렸어. 아빠는 틈만 나면 엄마 손을 잡고 숲길을 걸었단다. 그런데 하루는 아빠가 아주 멋진 나무를 발견했지 뭐니. 하트 무늬가 새겨진 나무였어. 그 나무 아래에서 엄마한테 사랑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그 나무는 어떻게 됐을까? 그해 늦가을 강 기슭에 있는 아담한 오두막집에 아기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늦둥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오두막 하늘 위로 새들이 날고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침대 위에 나란히 누워있는 아기와 목각 인형은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아기야, 보이지 않는 실을 믿어봐. 누구에게나 보이지 않는 실이 있어. 꿈을 꾸고 꿈을 향해 일었을 때 별과 바람, 해와 달이 실을 당겨줄 거야. 내 꿈이 닿는 곳으로 너희 몸과 너희 마음을 보이지 않는 실들이 이끌어 줄 거야. 스스로 끊지 않는 한 그 실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어때요, 여러분? 오늘 읽은 토토의 실 재미있었나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